1969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군용 트럭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청계천변 철도변 등지에 이 멈춰선 군용 트럭들은요, 사람들을 짐짝처럼 실어 어딘가로 출발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3륜차, 심지어는 쓰레기차까지 동원되어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매일같이 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왜 떠밀리듯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역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기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시면 요즘 분당, 판교, 성남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요즘 IT 도시 이런 걸로 뜨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의 탄생은 과연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성남시의 출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에 이미 서울은요, 인구 약 440만 명을 웃돋는 대도시였습니다. 1960년 244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가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8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늘어난 것이죠. 서울은 갑자기 폭증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허가 불량주택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빈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런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겠지요. 당시 서울은요, 이 도시 성장을 통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자집하고 빈민들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정부는 서울 외곽 지역인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를 조성해서 이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350만 평을 확보해서 10만 가구 55만 명을 수용하는 인공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1969년 서울 내 이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때 발생한 철거민들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해주고 대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 분양을 받기만 하면요, 정착 후에는요, 입주자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주택을 세울 때 드는 비용도 일부 보조해 주기로 합니다. 괜찮은데? 자, 또 단지 안에요,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철거민들은요, 군용 트럭과 3륜차 그리고 쓰레기차에 몸을 싣고 광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가던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허락받지 않은 마구잡이로 지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 땅,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 이거 가졌겠죠? 그런데 이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한밤중 이 철거민으로 가득 찬 트럭은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건요, 삶과 골짜기를 아무렇게나 깎아나 울퉁불퉁해진 허허벌판뿐이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학교, 일자리 등 도시 기반 시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먼저 이주, 즉 선이주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당시 광주 일대는요, 대부분이 산림지대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평당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에서 이 집단 이주 문제를 싼 값에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철거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철거민들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토지를 분양받기 전까지
이 산비탈과 구릉든지 맨 땅에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면서 시에서 지급한 천막 쪼가리를 얹거나 움막을 지어 지냈습니다. 이 임시 수용시설은 방한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겨울에는 얼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당시 한국일보 보면요, 철거민 수용소에서 동사자 발생, 하늘만 가린 한평반 천막에 식구가 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실릴 정도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의 시신을 치우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1969년 11월부터 분양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게 시멘트 블록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전기는커녕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수도와 전기시설은 각각 17%, 16%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수도 시설은요, 전혀 마련되지 않았어요. 분리를 어떻게 봐? 헐. 그리고 단지 안에 경공업 시설을 만들어서 거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생계에 가장 중요한 공장의 고용 인원은요, 기존 계획의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노동 환경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죠. 1970년 6월 광주 대단지 주민 4,326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 1,700세대가 집을 갖지 못했고요. 월 수입 5,000원 이하의 영세민이 거의 반, 2,450세대였습니다. 이 조사 대상 중 노동일을 하는 사람은요, 38%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직이 33%, 상업이 19% 순으로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서울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단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천호동으로 이어지는 너비 6, 7m의 국도뿐이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을지로 5가까지 가는데요, 최소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 걸린 겁니다. 가다 다 지치겠다. 버스 요금도요, 시내 요금의 2배인 35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시간을 잡고 7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만 서울 왕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 한 거주민은요, 원래 서울에서 쌀가게 직원으로 일했는데 광주로 이주한 뒤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 뒤에는요, 가마니를 짜가지고 천호동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버스비가 너무 비싼 거라. 그래서 그 버스비 아끼려고 직접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걸어서 다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구호 양곡을 매번 요청했지만 소량의 밀가루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존 자체가 절박했던 철거민들은요,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무엇?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었을 때 이 입주권을 투기꾼들한테 팔아넘기고 또다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요, 정말 이 삶의 막다른 길까지 다다른 거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광주 대단지는 저항의 불꽃을 태웁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울시가요, 철거민들에게 처음 분양권을 제공했을 때 한 가구에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해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요거 아까 제가 괜찮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곳에 토지 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양권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의 땅값을 그것도 일시불로 내라고 통보한 거예요. 뭐야? 심지어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서울 남산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가 평당 16,0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거 너무 비싸죠. 아니 허허벌판 땅을 이런 식으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애초에 약속했던 평당 가격보다 최대 8배나 높은 큰돈을 감당 못하죠. 게다가 이 광주 대단지 주민들을 결정적으로 착한 건요, 여기에 경기도까지 가세해서 가옥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거 다 숟가락 걸치는 거야 이게. 10평당 평균 3,000원씩으로 정해 부과했는데요, 이것 역시 생계 유지조차 어려웠던 광주 대단지 주민들을 더욱 압박했던 가혹한 징세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주민들은요, 이런 일방적 통지에 격분하게 됩니다. 1971년 7월 17일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고요. 주장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서울시가요, 8월 9일 서울시 제2부시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8월 10일 서울시장과 투쟁위원회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책위원회가 몇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첫째, 분양지 무상 분양과 땅값 감면 및 인하. 둘째, 긴급 구호 대책 수립. 셋째, 작업장 알선. 넷째, 세금 과세 연기 조치. 이 광주 대단지 사업소 측은요, 첫째로 토지 가격을 재검토하고, 둘째, 구호 양곡을 긴급 지급하며, 셋째, 취득세, 재산세 보유 및 당분간 연세 조치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죠. 자, 이제 문제의 그 8월 10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요, 서울시장과의 그 성공적인 협의를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시장과 약속했던 11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요, 최고 책임자였던 이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시장 기다리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도 노했나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돼? 근데 안 나타나. 나 비 쫄딱 맞고 있어. 기분 어떨까? 열받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자 주민들은요, 분노를 표출합니다. 빈민으로 살기도 힘든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비까지 내려.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열받은 거죠. 시위대는요, 점점 불어났고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 좀 달라. 100원에 산 땅 10,000원에 판 폭리 이런 거 취하지 마라. 라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요구는요, 큰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기본적 생계 대책 및 시설만이라도 좀 마련해달라 이거였잖아요. 이건요,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자 자발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날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서 광주 대단지 거리를 함성으로 가득 채운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80 성남 민권운동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서울시장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고요. 이후 정부 깜짝 놀랐죠. 당시 내무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으로 급히 파견해서 주민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이들의 화를 달랬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서울시장은요, 담화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또 서울 시내 철거민의 광주 대단지 이주를 중단시켰고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에서도요, 1972년 3월까지 구호 양곡 1,800톤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까지 5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빈민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교통대책, 상하수도 및 전화 개설, 학교 건립 등 부차적인 계획도 발표한 것이죠. 아니, 이걸 먼저 하고 사람을 보내야지. 이거 뭐야? 그리고 시위를 통해 얻어낸 또 하나의 쾌거는요, 광주 대단지가 성남시로의 승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 즉, 지금의 성남시는 바로 이 당시 이 시민들의 그 투쟁의 결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철거민 정책과 이 도시개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존의 정책이 선이주 후 개발이었다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개발을 하지? 네, 이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는요, 선개발 후 이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에는 사회복지를 포함하도록 했고요. 이주 정책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이렇게 섞어 놓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죠. 이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국민에게 가한 가혹한 대우에 저항한 최초의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겠죠.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끊임없이 쫓겨다녀야만 했고 국가에 버림받았던 철거민들이 그 작은 힘을 하나씩 모아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고 50주년을 맞아 이 성남시에서는요, 80 성남 민권운동 공식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되찾은 80 성남 민권운동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역사입니다.